자, 2교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이제 OT 진행을 했고, 2교시 이제 요 관리 실무 이제 보실 텐데, 요게 이제 우리 요 입문서에는 이제 앞쪽에 이제 법규 돼 있고, 뒤쪽에 이렇게 실무 돼 있습니다. 요 실무.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문제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법규 실무 통틀어서 이제 30문제 뭐 정도의 그 가치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학습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도 파악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위적으로 행정기술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제 법령 내용도 뭐 관리비를 부과하는 내용도 법에 있을 것이고, 대표회의 구성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뭘 수선을 하는 거, 뭐 장기소년 계획이나 뭐 안전관리 이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법에. 그래서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좀 나누어서 행정기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제비를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건 기본 과정에서 이제 이 해당 범위에 대한 분석, 이제 뭐 좀 내용을 좀 알아야 뭐 분석도 하고 하잖아요. 해드릴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파트 1 행정실무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관리법의 총칙, 그리고 관리 방법, 입주자 대표의 관리 규약, 관리비 회계 운영 관련된 부분을 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총칙에는 이제 이 법은 왜 만들었고, 이걸 어떻게 쓰고, 여기에서 쓸 법을 쭉 기술을 해 놨는데, 이제 해석을 할 때 요 용어는 요렇게 좀 해석을 해 주세요. 뭐 요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이 실무에서는 오히려 법규라고 하는 관계 법규보다도 법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실무는 그냥 실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실무라고 하는 게 법 집행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실무 환경이 변했다, 법이 바뀌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실무를 하려면 법을 알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근데 그 법이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실무와 관련되는 법이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규칙 막 이런까지 한 100개 뭐 엄청납니다. 뭐 홍수예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런 정보를. 그래서 그냥 기만 열어 두시면 되고, 요 시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만 이렇게 열어 놓으시면 돼요. 이런 게 바뀌었대, 이런 게 새로 됐대, 이게 이렇게 됐대, 이런 것만 이제 캐치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동영이나 월간 모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요, 제가. 강의는 엄청 쉬운 것 같은데 모의고사 문제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막 하게 하죠. 예. 자, 그래서 많은 법령을 이제 집행하는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해석 능력을 좀 요구를 합니다. 이 관리사무소장님들께.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증까지는 이제 관리사무소장님 되시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요 실무에서도 법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기본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과정 중에서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법 뼈다잡기, 뭐 이 정도로 목적 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총칙 이렇게 돼 있고, 그 전에 잠깐 여기 좀 내비게이션이 좀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예. 자, 보시면 자, 여기 뭐 비법 전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쭉 한번 보시고, 여기 자,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이 돼 있고, 자, 우선 이제 관리법 총칙부터 보도록 하죠. 예. 자, 공동주택 관리법. 사실 이 관리와 관련된 히스토리를 쭉 보면, 저도 이제 30년 전에 자격을 취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법이 없었죠, 그때는. 처음에 이런 법률이 있었어요. 좀 유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지금 없는 법률이에요. 주택 건설 촉진법. 집을 건설을 하는데 빨리 줘라,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막 몇백만 원을 짓고 막 이런 시대에서, 그럼 막 공동주택이 막 생겨나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아직도 그 조항을 잊어먹지도 않아요. 38조가 있었어요. 이게 공동주택 관리예요. 지금
이 공동주택 관리법만 해도 조항이 80개가 넘고 굉장히 큰 이렇게 지금 집을 지었잖아요. 공동주택 관리법이 뭐 이 입문 과정을 할 정도로 이게 양이 많고 문제도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30문제나 나올 정도로 이렇게 커졌는데 그땐 조항이 딱 하나. 여기 조항이 딱 하나. 그래가지고 그 조항도 거기에 직접 관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관리는 내가 위임하겠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동 주택 관리령이라고 하는 촉진법 시행 규칙도 시행령도 아니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리비가 막 이렇게 커지고 금액도 커지고 막 1년 서울시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관리비로 막 부과되고 막 이런 이제 덩치가 커지잖아요. 점점. 그래서 관리와 관련해서 좀 법률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주택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주택법. 이 주택법 속에는 집을 짓고 이 당연히 들어가고 또 이것도 분양도 하고 또 이것도 관리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제 주택법에 들어있고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건설 분양 뭐 2000년대 시절이에요. 이때 이러다가 이게 또 여기도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집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분가를 합니다. 분가해요. 그래서 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집을 하나 새로 근사하게 짓고 이제 이사를 가죠.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근간이 되는 법은 이 공동주택 관리법이고요. 이 법령의 시행령, 시행 규칙에 이제 위임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럼 이것만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아니요. 이제 이 관리 내용 중에 이제 행정 부분도 있지만 시설 부분도 있고요. 이 시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설비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이 오늘 주무시고 오셨지만 아침에 딱 눈 뜨고부터 다 이게 설비예요. 제일 먼저 눈 뜨면 딱 뭐가 보여요? 화장실 갑니까? 그럼 이제 오수철이나 배수, 급수 이런 거 있죠. 또 아침 드셔야 되죠? 가스, 전기불부터 켜지 않아요? 전기, 뭐 이렇게 냉난방, 뭐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법령 등이 또 다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양을 충족을 못하니까 또 규칙이나 규정으로 또 세부 하위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면 최소한 어떤 설비들이 있고 어떤 법령이 있는지 정도는 맛은 봐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무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제 이건 대표적인 분이니까 어떤 분을 떠나서 이제 에베레스트 요 이제 이렇게 등정하고 하시는 분들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등정이 아니라 그거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무도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 확 잡히고 뭐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컨디션 제일 많이 축적되고 제일 좋을 때 가서 시험 보시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거 안 외워져요. 외워요?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먹는 걸 왜 외워요? 근데 공부는 뭘 외워야 공부한 것 같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해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좋습니다. 이제 많은 법령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 과정에 들여다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요쪽 부분만이라도 뭐가 있는지 일단 뼈대는 잡아놓고 이제 기본 과정에 접근해보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재정 목적 되어 있고요. 이건 공동주택의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자, 그리고 요거를 제일 먼저 썼어요. 투명성.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도 회계, 감사, 뭐 아무튼 투명성 이야기가 빠지진 않아요. 무조건 나옵니다. 올해도 나오고 지난해 나오고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40문항이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절반은 다 알려줘. 올해 이거 나와요. 이거 다 알려줘.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줘. 그게 아니신 문제 있고 또 나머지 10문제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10문제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10문제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들은 쭉 진행하면서 진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 3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총칙에서 이 법은 왜 만들었냐라고 하니까 투명성 때문에 만들었다 그러는데 회계감사가 문제 안 나온다? 이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냥 이 내용을 막 외우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OT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 1회 시험 볼 때는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셨는데 이제 그때 40점이 안 되면 꽈락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상한 문제가 시설개론인지 실문지 모르는 문제예요. 시험지 주는 게 아니었고 그때는. 왜냐면 너무 비싼 거 이게 막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회계 문제인지 실무 문제인지 법령 문제인지 막 이런 구분이 안 돼. 과목별로 40을 넘겨야 되는데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이 실무 문제가 굉장히 실무적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실무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이 개선돼야 될 점들이 문제로 유형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지만 동영이나 월간 모의고사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다 고민되는 거리들이거든요. 자, 어쨌든 투명성, 안전. 그래서 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뭐 시설물 안전법, 또 공동관리법, 안전 관련된 건 많이 나왔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데 아무튼 관리 잘해라 이제 그 얘기예요. 이건 그죠? 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투명성, 안정성,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 한번 보죠. 이제 용어는 제가 그 학습하는 방법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제가 시험 문제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잘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걸 공부했다고 해서 답을 맞추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공부를 했으니까 답을 맞추겠지 이게 아니에요. 또 시험장에서 답을 내고 정답을 맞추는 훈련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이렇게 겹쳐서 하니까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용어의 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주택 이야기를 해요. 공동주택.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이 뭐예요? 용어니까 뭐예요? 그럼 아파트요. 그죠? 아파트. 그게 이제 각인이 딱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 공동주택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부대시설이라는 게 아직 정의를 내리진 않았습니다. 부대시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관리사무소예요. 아파트 가면 관리사무소 있죠? 그죠?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이에요? 이거 이제 이거를 이제 깨야 돼. 요거를. 자, 복리시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 공동주택이에요?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도 복리시설이에요.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가 복리시설입니까?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용어라는 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대표적인 약속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약속. 뭐가 있어요? 이거. 이 약속이죠. 자, 답이 얼마예요? 2. 이게 왜 2예요? 그렇지. 2라고 정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2가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약속하면 2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돼? 잘못되는 거예요. 3이라고 대답해야죠. 자, 그러니까 이 용어의 정의라는 건 뭐냐? 법령을 이제 써놓고 자, 이렇게 관리해요. 효율성 있고 안전하고 회계적 투명하게 이렇게 관리하세요. 라고 하면 이런저런 쓸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쓰는데 서로 해석이 달라. 나는 그건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 3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법 공동주택 관리법
안에서, 이 공동주택관리법 안에서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이제 만약에 법에서 쓰면 무조건 이거다.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약속을 하는 게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주택법 가서 공동주택은 또 달라요. 저기 집 짓는 건축법 가가지고 공동주택은 또 달라요. 뭐 또 우리 뭐 또 법령 많습니다. 뭐 실내공기관리법 이런 많은 법령 가면 또 공동 또 달라요. 우리 소방 관련된 법에 가면 또 달라요. 왜?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만 쓰는 약속이에요. 이걸 일단은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아까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좀 빠르게 해서 지나가셨겠지만, 되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볼까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나?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행 규칙상 뭐 무슨 뭐 여기도 좀 더 이렇게 다른데 보면 뭐 기준에 관한 규칙상 뭐 규칙상 뭐 설계 기준에 따르면 뭐 무슨 법령에 따르면 다 기준에 뭐 다 이래요. 문제가 무슨 해서 법령에서 정한 문제가 전부 다 법리 실무가. 그럼 그 법에서 이렇게 재생에너지라고 정의를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실 때 이제 이렇게 공부하실 때 이제 이걸 이제 버리셔야 돼요. 공동주택이 뭐예요? 아파트요. 주택이 뭐예요? 사람 사는데요. 이제 이걸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주택이 뭐예요? 그러면 잠깐! 어떤 법에서요? 이렇게 주택이 뭐야? 그럼 잠깐 무슨 법에서 주택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주택법에서 주택 다르고 건축법 주택이 다르니까 이렇게 뭐를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 문제도 아까 봤잖아요. 무슨 법에서라고 한정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답을 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그거를 적응하는 거예요. 입문 과정이 이런 겁니다. 앉아있는 훈련. 지금까지 친구들 이야기할 때, 야, 무슨 법에 의하면 주택이 뭐, 건축물, 부속 건축물하고 뭐 일부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머리 아파,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서로 그냥 대충, 거시기, 그럼 다 알고, 뭐요? 그럼 다 알듯이 그냥 그렇게 되고 또 그렇다고 그게 해석을 잘못한다고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시험에 떨어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 스트레스 안 받지. 시험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문제가 뭐예요? 무슨 법, 무슨 규정, 무슨 기축, 무슨 기준. 이게 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럼 처음에는 이게 안 돼. 왜? 지금까지 이렇게 써보질 않았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대판 안 하셔도 돼요. 몸무게가 얼마시죠? 정말 개인적이에요? 네, 그럼 빼고 키가 얼마입니까? 키가 크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87, 187, 뭐 187m라는 건지 187 뭐 예를 들면입니다. 뭐 밀리미터라는 건지 또 신발 얼마 신으세요? 그럼 270이요. 그럼 270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저 센치를 말한다, 미리를 말한다. 시험은 그거 아니거든요. 시험은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익숙하게 단위나 어떤 법령 이런 걸 다 빼고 얘기해도 다 의사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안 써봐서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런 자꾸 이제 이 옷이 잘 안 맞고 불편한데 자꾸 이제 이렇게 입고 그러면 처음에 불편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제 처음에 공부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이 안 됩니다. 아까 문제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약속, 그 법, 그런 내용들을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내용을 봤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제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되니까 요 앞에 우리가 법령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관리 대상인 걸로 국한을 한 거예요. 이제 목적상. 그래서 아까 얘기한 관리사무소나 경로당 어린이집에서 관리해요, 안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걸 공동주택 포함시킬 수 있겠구나. 이 법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당연히 공동주택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이제 2조 3호 그랬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 때 되면 다 합니다. 때 되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거 뭐예요? 실제 아직 안 배웠는데 여기에 나왔는데 제가 설명 안 한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저거는 다 하는 얘기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하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이 공동주택이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생각하셔도 돼요. 정확히 표현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또 이렇게 머리 글자 쓰잖아요. 그럼 또 외운다. 또 이렇게 하고 별표 치고 형광펜 긋고 막 이래. 가급적인 잘 안 하고 이는 언제 다 되게 돼 있는 거라서 이제 이 기본 과정에서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에 대한 이야기고 공동주택. 근데 요거는 지금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아요. 이게 뭐냐, 건축법 제11조에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도 짓고 주택 외 시설도 짓고 주택도 짓는데 어디에 줘요? 하나의 건축물로 짓겠대. 이게 뭐예요? 오, 빙고, 주상복합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몸통에 하나의 건축물로 지었는데 여기는 사람이 뭐 주택이고 여기는 뭐 상가 같은 거, 그죠? 상가. 근데 꼭 상가만 있어요? 상가 아닌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택 외 시설 대표적인 게 상가죠. 그래서 우리는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근데 길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니까 주상복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상복합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엔 주상복합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지만 주택 2A 시설하고 주택하고 하나의 그 몸을 이뤘다. 이것도 관리해요, 안 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봐야죠. 그죠? 이게 공동주택에 여기 사람 사는데?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이죠. 건축법에서는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아니, 요거 사람 여기 있잖아. 요거. 건축법에 의해서 이건 뭐예요, 얘? 여기 써 있잖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얘는 뭐예요? 주택이지, 그냥. 주택. 이 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부른다. 예전에 그거 있어요. 노래 보면 곰돌인가?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누가 부를 때는 뚱뚱이, 누가 부를 때는 뭐 이쁜이, 누가 부를 때는 홀쭉이, 뭐 이런 노래 하나 있죠. 아빠가 부를 때는 뭐 이렇게 부르고, 똑같은 거를 놓고도 건축법에서는 주택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두 개 합쳐 주상복합 혹은 주택과 주택 건축을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걸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르는 사람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하나를 놓고 다르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걸 놓고 같이 부르기도 해요, 이름을. 그러니까 막 이런 거가 막 혼동이 돼서 처음에는 혼선을 빚는데,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법은 그 법에 필요한 목적상 그 법에서는 그렇게 제한하는구나 라고 하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은 11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제가 꼭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머리 글자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리시설은 특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은 일반인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이제 단지가 이런 이제 아파트 이런 단지 내에서 일반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들 부대시설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도로를 걸어가는데, 야, 너 여기 왜 걸어 다녀? 개가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개가 걸어갈 수 있지.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 견도 가요. 다 관계없이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 이제 부대시설이라고 하고, 복리시설은 어르신이나 어린이 이런 이제 특별한 사람이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특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관리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동주택은 정의했죠. 공동주택이 뭐라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질문하면 무슨 법에서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 역궁을 하셔야지.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공동주택이 뭐예요? 무슨 법에서요? 이렇게 해야 돼. 공동주택 관리법에서요.
그러면 주택범수 형상 주택과 또 건축법 형상 건축법안에 주택과 주택 건축물과 부대 복리시설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으로 합니다. 그럼 비슷한 거지. 그냥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사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다 관리하라 그러면 좋겠지. 주택관리사 엄청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만 이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150세대. 요즘 이제 승강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공동주택 거의.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요 지역 난방이나 혹은 중앙 난방이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주상복합이었잖아요. 주택과 주택 건축물. 이것도 주택이 여기 주택이 아까 이제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법에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다. 그럼 이것도 의무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실 곳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없다. 승강기도 없고 이런 것들 없다. 그러면 300. 예전에 주공 저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300. 이렇게 되면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이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이걸 이제 관리 주체라 그래요. 이제 관리 주체와 관리 사무소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그건 뒤쪽에서 보시기로 하고 아무튼 그냥 여기선 좀 편안하게 이 법제도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같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자치 의결기구 이걸 이제 우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의결을 하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상설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그리고 공동관리법 좀 지켜라고 하는 공동주택.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의무관리 대상을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요게 이제 생깁니다. 요게 생긴 지가 한 지금은 이제 5년쯤 돼 가는데요. 지난해에 살짝 지문으로 얘가 비치더니 아까 잠깐 기출문제에서 보셨지만 지난해 문제에서는 이걸 문제로 냈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건 뭐냐면 처음에 지을 때는 100세대짜리였어요. 승강기 있는데 100세대.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의무적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옆 단지는 200세대인데 주택관리사 와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하고 좋아. 근데 우리 아파트는 주택관리사가 아니야. 그 관리사무소장님이 그냥 일을 A 막 이렇게 B, C 막 이렇게 뭐 제멋대로 하는 것 같고 막 이래.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도 그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좀 관리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등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숫자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할 때 이 숫자는 외우세요라고 하지 않는 한은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다 이유가 있고 다 이해가 되게끔 다 해드려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이게 의무관리가 아니었는데 의무관리를 중간에 바꾸려니까 과반수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도 이제 의무관리 두면 여기 이제 주택관리사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무관리 대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요게 또 많으니까 머리 글자로 이렇게 300 승, 중, 지, 동, 전 외는 150 이렇게. 근데 뭐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사실 없는데 승강기, 중앙집중, 지역난방, 요 동일건축물, 그래 이건 전환한다. 그래 전환 공동주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들 먹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이다. 자격증 따서 가시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공동주택 단지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이 뭐라고요? 아유, 됐어요. 멋지십니다. 무슨 법에서요? 이렇게. 자,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은 뭐죠? 주택? 주택분석 주택?
그다음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동일 건축물을 같이 짓는 거, 그다음 부대 복리시설 이런 걸 이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단지라는 말이 붙어요. 단지. 혹시 공동주택 단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러시면 주택단지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들어보셨으니까 뭔지 알겠네요. 주택단지. 예? 주택이 많은, 주택이 여러 개 있는 곳. 그럼 단지는 뭐예요, 단지? 항아리.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무여 있다, 뭐 주택이 많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정의를 내린 건데요. 이 주택 단지를 일단 주택법에서 정의를 먼저 내립니다. 주택법에서 주택 단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오, 빙고. 예,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제가 이제 하다 보면요, 이렇게 그냥 머리 글자만 하나 딱 쓰는 경우가 있고, 막 회생 제동 장치 이코노 마이저 시스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제가 풀네임을 쫙 쓴다. 이건 주관식 대비해라 이 소리예요. 별도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도 한번 같이 써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놓은 건 수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고 나와도 틀리질 않는 거고 한 번만 들으면 아는 거라서 그때는 시간계상 이렇게 머리 글자만 합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시면 몇 단지 사세요? 전 7단지 삽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단지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소장님 몇 단지 근무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구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택도 있고 부대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놀 때 이런 거 있죠. 그죠?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을 이제 단지, 주택 단지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택을 관리해요, 주택 단지를 관리해요? 단지 이런 것도 관리해야죠, 그죠? 주택만 하진 않죠. 그래서 주택 단지라고 합니다. 그럼 옆 단지하고 우리 단지하고 가만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도로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뭐로 이제 구획을 하냐면 통상적으로 이걸로 구획을 합니다. 이제 따라 읽지 마세요. 욕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네, 속으로만 읽으시면 돼요, 그죠? 예, 이건 뭐냐면 메타입니다. 20m, 8m 이런 도로로, 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걸로 이렇게 구획이 돼 있어요. 단지. 그래서 여기 철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의 단지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주택 단지가 있는데 얘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그래도 공동주택관리법 체면이 있지. 주택단지라고 안 하고 공동주택 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와 여기 있는 공동주택 단지와 여기 있는 주택 단지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응? 같은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를 놓고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다른 거를 놓고 이름을 똑같이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공동주택단지는 6글자고 주택단지는 4글자인데 어떻게 같아요? 다르지? 이 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이 사고, 내가 무조건 1 더하기는 무조건 1이야 무슨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나 주택 단지는 같은 말이다. 여기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이야기를 안 해도 알겠네요. 그죠? 주택법에서는 주택 단지인데, 요 혼합이란 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건 뭐 말씀 안 해도 분양하고 임대하고 같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정의에서 올해 27회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분양하고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거예요. 뭐 이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최근 이제 어떤 그 추세나 이런 거를 보면 앞으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 시험 문제로도 많이 비춰질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이게 실무적 환경인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5년, 뭐 10년, 15년, 뭐 요때 이야기할 때는 혼합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혼합주택단지가. 왜냐하면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면 그냥 분양합니다. 아니면 임대를 이렇게 또 별도 단지로 해서 임대를 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혼합이 안 되고 그냥 분양은 분양, 임대는 임대 이렇게 가요. 그래서 뭐 분당, 일산 뭐 이런 데 보면 분양단지 임대 이렇게 구분돼 있죠. 혼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0년, 뭐 15년 이쪽으로 올수록 이제 땅이 없어요. 어떻게 기준에 거 노후화됐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하죠. 재건축 재개발해서 나오는 주택단지들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임대주택이 들어갑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는 거의가 다 이거다. 그리고 실제 소장님들도요, 혼합주택 단지에서 이제 근무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관리가 까다로워요. 분양하고 임대가 패턴이 다르잖아요. 법령도 다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실태조사 이제 혼합단지 이렇게 가보면 힘들어 하십니다. 뭐,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이 혼합주택 단지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셔야 돼. 뭘 외워라가 아니에요.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겨나고, 지금 이제 지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혼합주택 단지를 감사를 한번 했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꽤 커요.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서울의 아주 요지에 이렇게 만들어진 아파트예요. 근데 혼합주택은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임대 분양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좋잖아요. 이 임대동, 분양동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이게 막 난리, 막 아시지? 뭐 제가 뭐 말씀한 대로 알잖아요. 근데 거긴 진짜 완전히 그거를 너무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어떤 그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뭐 다른 어떤 지장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돼 있어요. 단지가 요렇게. 요렇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느낌 오죠? 그죠? 느낌 오죠? 진짜 그렇게 놨더라고. 이쪽에다 분양 넣고 이쪽에다 임대 넣었어요. 다니기도 힘들어. 여기 이제 뭐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것들 임대해서 이용하기가 어렵지. 예, 서울 한복판에 이런 데가 있어요. 서울역 이러면 훨씬 더 가깝겠죠? 금방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주거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을 또 주거복지나 주거관리 쪽에서도 또 검토를 합니다. 자, 어쨌든 혼합주택에서는 그럼 관리와 관련해서 이거 누가 의사결정해야 될지 이런 것 좀 신경 쓰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여러분들 혼합주택단지로 또 근무 이렇게 발령받아 이제 무조건 혼합주택단지로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 부분이 그냥 딴 얘기 같이 느꼈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 정의에서도 혼합주택단지가 뭐냐, 관리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본 과정 가셔서 또 여기 이제 요 실무에서도 요 해당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약속을 지금 저하고 이제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공부하신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확차이 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설팅 같은 걸 이제 아파트 단지를 갑니다. 그럼 이제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다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입자 대표회의는 사실은 동별 대표자분들이 일반인이시잖아요. 그냥 주민분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 안 하고 특히 이제 많이 이제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냥 입주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냥 입주민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입주민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입주민. 근데 법적 표현은 입주민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입주민은 없고 입자 사용자, 입자 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그 아까 이제 뭐 임대, 뭐 분양 이런 얘기 잠깐 했지만 이렇게 소유 관계가 있으면 입주차라고 부르고요. 거주를 하더라도. 근데 전세나 월세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사용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는 같이 관리비도 내고 다 이렇게 하지만 등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그분의 계약에 의해서 임차관계에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관리를 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는데 그 의견 대립을 정확히 구분하려면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 두 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가셔가지고 고민하셔야 될 게 바로 이건데 이거하고 이거예요. 뭐 이 용어가 처음 나오는 용어들이라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뭘 공용 부분을 수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선 유지비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기능을 높이고 뭐 여러 자산적 가치가 있고 뭐 이러면 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부과하기도 해요. 뭐 이렇게 이제 실무적으로 하는데요.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이 수선 유지비는 이 사람들이 부담한다 그래요. 입주자 등이라고 할 때는 이 둘을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사는 말 그대로 입주민이죠. 그러나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자인 소유자가 부담을 합니다. 소유자가.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부담하면 세입자는 안 내도 돼요. 근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써야 될 거를 수선유지비로 부담하면 세입자는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원이라도 왜 이거 냈어?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강하게 다뤄요. 과태료 1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다룹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실무 가보시면 돈 얘기는 다 여기서 고민해요. 이것 가지고 고민합니다. 거의 한 실무 관리비의 90%는 얘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의 근간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구분 못한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은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앞으로 입주민이 이게 아니라 사용자예요? 입주자세요? 입주자 등입니까? 이런 거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 우리 시험에서도 입주자와 입주자 등이 좀 얼핏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고 있나? 이런 거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당연히 이번 시험에서 물어봤고요. 입주자라고 쓰는지 입주자 등이라고 쓰는지. 그러면 알아요. 입주자라고 그러면 소유관계에 있는 자라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겁니다. 직계존비속까지 다 포함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소유자 또는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을 말하고 비속은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문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주자나 입주자 등이라고 할 때는 이 전세입자도 합쳐서 한꺼번에 부르는 말인데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 내면 이거를 구분을 못 하셔요. 구분을 못할 일이 없잖아요. 왜 못하느냐? 당일의 컨디션. 진짜로. 모의고사를 보면 그런 일 많아요. 덜 긴장하잖아요. 거기 등자가 없네. 등자가 난 있는 줄 알았지. 거기 등자가 있었네? 막 이렇게 문제를 막 다른 거 현혹돼가지고 막 문제를 읽다 보면 관심을 이쪽에다 두거든요. 살짝 하고 이게 입주자인지 입주자 등인지 모르고 휙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날 컨디션.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합격하냐고요? 그 전날 푹 주무시고 컨디션 좋은 날 가서 시험 보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컨디션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비슷한 거 있잖아요. 비슷한 거. 비슷한 거는 반드시 구분하는 훈련해야 돼. 왜? 비슷한 걸 많이 물어보겠죠. 그럴 거잖아요. 확연히 차이 나는 거 물어보면 그거 다 100점 맞지.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거의 비슷해. 요거 구분하는 훈련 했나?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비슷한 게 있으면 이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장기수선 계획, 안전관리 계획 이런 이제 계획으로 끝난다든지 예를 들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훈련, 그런 것들을 좀 친하게 보는 훈련. 그래서 아까 175cm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입주자 대표 회의. 입주자 대표 회의는 뭐 당연히 우리 실무 환경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입주자 대표는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의사 결정 이걸 결정을 해요. 의사 결정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관리사무소장님으로 가시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의사 결정을 한다.
그럼 관리비도 결정해요. 관리비 속엔 내 월급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관리사무소장. 내 월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확 와닿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입주자대표, 그냥 의사결정기구가 있구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고 행정부와 같은 관리주자 기능을 한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그냥 책에서 보듯 하는데, 현장 딱 가봐요. 오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걸 입주자 대표 회의 똑같이 표현하거든요. 오늘 입주자 대표 회의 날이다. 그럼 그날은 막 밥맛도 없고 그냥 전 또 회의를 또 저녁 때 한 8시쯤 그래서 직원들 퇴근하고 막 뭔가 붕 떠 있고 또 오늘 또 어떤 잔소리 할래나 또 뭐 의사결정은 잘 될까 그런 경험을 10수년간 저도 했었죠. 어쨌든 이제 그럴 때 입주자 대표회의보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게 뭐냐 이런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가 이제 컨설팅해서 이렇게 보면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분을 못한다는 것보다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주 기초적이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격도 있으시고 굉장히 유능하고 전문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하시는데 그거를 정확히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전문가인데 그 법령이 28회 여러분들 시험 보시잖아요. 그 2025년 거기에 딱 멈춰 있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엄청 바뀌었을 텐데 그냥 시험 볼 때 그 내용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법령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자치의결기구에 충분히 조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한, 만약에 이걸 이제 시험 문제로 유도해서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 대신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렇게 써요. 아까 얘기했죠. 입주자와 입주자 등을 구분 못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찾죠. 근데 외우셨으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두 개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입주자대표가 의사결정할 때 관리비 의사결정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월급 결정하잖아요. 그 월급은 세입자는 여러분들 월급 줘요, 안 줘요? 그 사람도 관리비 내잖아요. 그러면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컨디션. 그래서 또 이제 실무는 등과의 싸움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입주자 등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 입주자 대표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왔을 이제 아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게 나왔네 그럼 뭐 외우시는 분 많거든요. 그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건 제가 짚어드려요. 요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요거 틀린다 그러는 거로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암기합니다. 다 통과가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규약입니다. 관리 규약. 요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101호도 있고 201호도 있고 300호. 저 101호하고 102호하고 201호하고 202호가 다투는 상황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101호 아저씨가 요 앞에 잔디밭이잖아요. 여기다 호박을 심었어요. 이렇게. 여기다 심었구나. 여기다. 이렇게 호박을 심었어요. 그랬는데 이 호박이 그냥 늘어져 있으면 호박 이렇게 매달게 크게끔 이렇게 뭐 쫄대 같은 게 이렇게 돼 가지고 타고 올라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호박. 잘 자랐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영 불만인 거예요. 서로 아마 층간소음 뭐 이런 문제로 좀 다툼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올라오자마자 이걸 똑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막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왜 이거 왜 우리 사회 막 이렇게 했느냐 막 그러니까 또 이 사람 또 뭐 갖고 얘기해요? 왜 공용 부분에 호박을 심었냐? 관리사무소만 그냥 은퇴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많은 분들이 사시니까 그분들이 관리와 관련해서 좀 이런 건 좀 지켜주시고 서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만들어놔요. 규범 약속을 만들어 놓고 그럼 이거는 서로 호박은 안 씻기로 하는 겁니다. 공용부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놔야 뭐 문제가 안 생기죠.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지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입주자 등이나 뭐 관리 주체나 뭐 아무튼 입주자 대표나 다 이제 서로 지켜야 될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누가 만들어야 돼요? 입주자 등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거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정한다고요? 입주자. 아까도 등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 형광펜 쳐놔봐야 이게 무슨 개념인지가 잡히지 않으면 이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걸 외운다는 분이 난 그분이 대단하지. 외우는 분이. 예. 그래서 지금 또 오늘 또 입자 등 문 열고 나가면 꽝이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콩나물 물 주듯이 그죠? 그냥 쭉 그냥 가시면 돼. 그냥 오늘 하루 즐거웠다. 오늘 뭐라 그래? 젖잘싸? 이러면 안 돼. 이잘싸야 돼. 이겼고 잘 싸웠다. 이렇게 그냥 하루 잘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는 살짝 이제 여러분들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조금 쉬셨다가 여긴 또 진행을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